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를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는 다음 주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또 자동차에 대해서 또 네. 관세를 발표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출렁였거든요. 언제 잦아들지가 가장 궁금한데 일단 4월 2일자로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쯤부터는 괜찮아질까요? 사실 그 전후로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 좀 주목을 해왔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뭐 시장 출렁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또 그래도 좀 받쳐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 초반만 해도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이제 백악관 발표를 통해서 미국 내 현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밝혔던 부분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다음 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예상치 원래는 상호관세 10% 정도가 자동차에 부과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완화되거나 협상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뭐 그것보다 높은 25%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 주가 하락 어제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 그 와중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찾아보자면 기아나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 유입이, 그러니까 순매수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당 수익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좀 저가 매력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물론 이제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성차 업체들, 뭐 부품 업체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해도 지금 더 하락을 할 여지를 단기적으로 남겨놓고 있기는 한데 워낙에 좀 저가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연구원님 의견 듣고 그 이후로 기아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웬일인가. 정말 현대차에서 투자를 발표하면서 네. 기아가 이제 진짜 가구나. 네. 배당에 의해서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점검하면서 기아에 대한 전략 다시 혹시 네. 의견 변경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자동차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의약품, 목재까지도 관세를 네.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각각의 좀 섹터별로 업종 네. 영향 어느 정도로 타격이 있다 보시는지요? 일단은 사실 뭐 4월 2일 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언급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언젠가는 또 계속 이게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의약품 쪽을 말씀드리자면 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종목 주가로만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뭐 신약 파이프라인 쪽에 있거나 혹은 이제 뭐 플랫폼 기술 수출 이런 부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제 뭐 수출 실적이 찍히는 뭐 CDMO 업체들이라든지 혹은 뭐 제네릭 의약품 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의약품 쪽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좀 논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약품 쪽에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의 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세 효과 때문에 약가가 인상되는 효과를 좀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가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부분이랑 또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미국 내에서도 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금 지켜볼 만한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는 한데 간접적으로 결국에는 목재를 사용하는 어떤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철강도 사실 건설업의 원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건설업이 간접적으로는 이제 원가에 그런 상승 부담을 좀 안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있다라는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의약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또 SK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충분히 증설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그쵸, 또 맞습니다.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기업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은 우리 투심을 조금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걸로 보이네요. 역시나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수급으로 좀 들어와서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삼성전자를 무려 1조 4천억 원 정도 사들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SK 하이닉스보다 더 사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떤 연유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앞전에 이제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아웃퍼폼이 계속 좀 이어져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 들어서는 좀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HBM과 관련된 센티먼트에 좀 더 영향을 받는 구조이고 그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발언을 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앞서서 삼성전자가 덜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평가 매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 기대감을 좀 받고 있잖아요. 뭐 레거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뭐 피어그룹에 속해 있는 이제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샌디스크도 그렇고 제품 가격 인상을 좀 계속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조절에 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업황이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이런 그림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이제 단기에 또 이렇게 반등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우려를 불안해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이 부담일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뭐 저의 생각은 이제 최소한 좀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가격 레벨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6만 원 지지가 되기를 네네.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세 리스크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공통 분모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 교집합 속에 있는 섹터 하나가 바로 은행, 증권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이기도 하고 또 네. 내수, 경기 방어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금리와 네. 좀 관련이 네, 있죠. 관련이 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금리를 뭐 속도의 차이지 인하하는 기조 속에 있다라고 본다면은 당분간은 이제 NIM 같은 경우가 좀 하락하는 방향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보다 수신금리 하락하는 속도가 더 크다 보니까 예대금리 차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에는 수익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지금 금융당국에서 계속 좀 가계부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 기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좀 수익성에 있어서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좀 하이 레벨에 도달을 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증권 쪽을 금융 쪽에서는 오히려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이제 어허.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증권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예년 대비했을 때 많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융 안에서는 그래도 증권주를 좀 보자라고 의견을 좁혀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앞전에도 점검을 했을 때 항상 오히려 수급의 분산 효과가 있을 거기 네.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나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수요든 어쨌든 뭐가 됐든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져 왔었던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담이나 네. 수급 쏠림 이런 부분들이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뭐 물론 이제 공매도 재개 앞두고서 이미 조금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이런 공매도 재개가 이런 종목 로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기준은 대차 잔고다라는 얘기들이 많던데 물론 네. 막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는 해봐야겠죠. 그쵸.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뭐 무차익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재개가 되었을 때 공매도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대차장고 높은 것들이 이제 하이닉스나 뭐 이제 한미반도체, 뭐 한화오션 이런 종목들이 상위에 속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무조건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은 좀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좀 높은 기업을 보자라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이어질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LS증권 김윤정 연구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